여러분, 혹시 천사를 본 적 있으신가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오늘 대한민국 한복판에 나타났던 진짜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웬만한 영화보다 더 영화 같고 그 어떤 소설보다 더 기막힌 반전을 숨기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삶이 조금 팍팍하고 힘들게 느껴진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아주 따뜻한 위로가 되어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사건의 시작은 대한민국을 꽁꽁 얼려버릴 듯한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던 어느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아동 전문 병원,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있을 그 시간, 병원 정문 로비에 마치 유령처럼 한 사람이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가 사라진 자리에는 낡고해진 검은색 서류 가방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있었죠. 이걸 누가 발견했냐고요?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출근해서 병원 곳곳을 청소하던 미화원 아주머니셨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중요한 물건을 두고 간 줄 알고 잃어버린 주인 찾아주려고 가방을 열었다가 그 자리에서 그만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가방 안에는 세상에 이게 대체 얼마입니까? 5만 원권 지폐가 정말 발 디딜 틈도 없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은행 직원들이 와서 세어보니 자그마치 50억 원,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액의 현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다발 위에는 꼬깃꼬깃 접힌 작은 편지 한 통이 전부였죠. 거기엔 이렇게만 쓰여 있었습니다. 이 땅의 아픈 아이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부디. 이름도 연락처도 자신을 드러내는 그 어떤 흔적도 없이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다음날 모든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은 이 얼굴 없는 기부천사 이야기로 도배가 됐죠.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대체 어떤 사람이 어떻게 모은 돈이기에 이런 엄청난 선행을 이름도 없이 베풀 수 있단 말인가? 혹시 대기업 회장님의 통 큰 기부가 아닐까? 아니면 해외에서 대성공을 거둔 교포 사업가일 것이다. 온갖 추측이 난무했죠. 하지만 그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경찰까지 나서서 기부자를 찾아 나섰지만 그의 행방은 그야말로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병원 로비를 24시간 비추고 있던 CCTV 영상뿐이었죠. 온 국민의 관심이 그 CCTV 영상에 쏠렸습니다. 방송사들은 연신 그 영상을 틀어댔고 전문가들이 동원되어 화질 개선 작업까지 벌였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에 담긴 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희미했습니다. 새벽에 짙은 어둠과 안개 속에서 나타난 그는 머리를 깊게 덮는 낡은 모자에 얼굴의 대부분을 가리는 검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거든요. 어깨는 구부정했고 어딘가 모르게 걸음걸이도 조금 불편해 보였습니다. 전형적인 우리 주변의 힘없는 노인의 모습. 그게 전부였습니다. 단 1분 남짓한 시간 동안 가방을 내려놓고 조용히 사라지는 그 모습 외에는 그의 정체를 파악할 만한 단서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얼굴 없는 기부천사의 정체는 영원히 풀리지 않을 신의 영역, 성역으로 남겨지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선행에 감동하고 감사했지만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갔고 그 떠들썩했던 사건도 시간의 흐름 속에 묻혀가는 듯 했죠. 하지만 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포기할 때 단 한 사람,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방송사 입사 2년차, 아직 세상 물정 모르고 정의감과 열정만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던 김 기자, 바로 그녀였습니다. 그녀는 이 사건이 단순한 미담으로 소비되고 잊히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위대한 사랑을 실천한 분을 찾아내 그 숭고한 정신을 기록하고 널리 알리는 것이 기자로서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죠. 그녀는 거의 편집증에 가까울 정도로 그 흐릿한 CCTV 영상을 파고들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1프레임 단위로 영상을 끊어보고 밝기를 조절하고 명암을 대비해가며 정말 눈이 빠져라 그 영상을 들여다봤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시간 낭비라며 그녀를 말렸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말 신이 도운 걸까요? 기부자가 가방을 내려놓기 위해 허리를 숙이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0.5초도 안 되는 그 짧은 순간에 그의 낡은 외투 소매 아래로 무언가 반짝하고 빛을 반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무슨 대단한 거였을까요?
아니요, 그녀가 온갖 장비를 동원해 초고화질로 확대한 끝에 알아낸 것은 정말이지 너무나도 사소해서 실망스러울 정도의 물건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구경조차 하기 힘든 오래된 구리 재질의 작은 열쇠고리, 그것도 공구함에나 있을 법한 십자 드라이버 모양의 작은 펜던트가 달린 그런 촌스러운 열쇠고리였습니다. 사실상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간 거나 마찬가지였죠. 대한민국에 저런 열쇠고리를 가진 노인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모두가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했지만 김 기자는 오히려 그 작은 단서에서 희망을 봤습니다. 이렇게 낡고 특이한 물건이라면 분명 오래도록 써온 손때 묻은 물건일 거야. 그리고 그런 물건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있기 마련이지. 그녀는 그날부터 무작정 대한민국에서 가장 낡고 오래된 곳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오래된 공구상가, 시골의 작은 철물점,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황학동 벼룩시장까지. 마치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도 같은 막막한 여정이었죠. 그러다 정말 우연히 취재차 방문했던 서울의 한명문 대학교에서 그녀의 심장을 먹게 하는 장면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날은 해가 저물어 캠퍼스에 붉은 노을이 가득 깔릴 무렵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떠나고 텅 빈 강의동 복도 그곳에서 김 기자는 아주 익숙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허리가 구부정한 한 노인이 아주 능숙한 손놀림으로 묵묵히 바닥을 쓸고 닦고 계셨죠. 수십 년은 좋게 입었을 법한 낡고 빛바랜 작업복, 세상의 모든 소음과는 단절된 듯한 깊은 침묵. 그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지만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마치 캠퍼스의 배경처럼 존재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물론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동료 미화원들조차 그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죠. 그저 과묵하고 성실한 박씨 할아버지, 평생을 이 대학 캠퍼스를 청소하며 살아오셨다는 사실, 그게 사람들이 아는 전부였습니다. 김 기자는 그저 무심히 복도를 청소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취재용 카메라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허리를 굽혀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바로 그 찰나, 그의 허리춤에 매달려 있던 열쇠 꾸러미가 달그락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 꾸러미의 가장 끝에 매달려 있던 것, 바로 그토록 애타게 찾아 헤매던 십자 드라이버 모양의 낡은 구리 열쇠고리였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심장이 발소리보다 더 크게 귀에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정말 이 할아버지가 그 평생을 대학에서 청소만 하며 살아온, 매일 가장 값싼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저 가난한 할아버지가 50억 원을 기부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김 기자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신의 추리가 틀렸을 거라고, 이건 그저 기막힌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발길을 돌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추리가 어쩌면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박 할아버지가 일을 마치고 향한 곳은 산동네의 작은 월세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익숙하다는 듯이 학교 후문 근처에 있는 증권사 객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창구도 아닌 가장 구석진 곳에 놓인 컴퓨터 앞에 앉아 한참 동안이나 HTS 화면을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그 눈빛이 평소의 그 과묵한 청소부 할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평생을 치열한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백전노장처럼 그의 눈빛은 그 어떤 전문가보다도 날카롭고 냉철하게 번뜩이고 있었죠. 다음 날 김 기자는 큰 마음을 먹고 박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역시나 할아버지는 펄쩍 뛰며 부인하셨죠.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기부를 하냐며 사람 단단히 잘못 봤다고 오히려 역정을 내며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김 기자가 포기하지 않고 CCTV 영상 속 희미한 실루엣과 낡은 열쇠고리, 그리고 어젯밤 증권사 객장에서 보았던 그의 날카로운 눈빛에 대해 이야기하자 할아버지의 그 견고하던 표정이 서서히, 아주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긴 침묵 끝에 할아버지는 한평생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자신의 진짜 정체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박 할아버지,
그는 단순히 대학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 80년대와 90년대 대한민국 증권가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 불리며 전설로 떠돌던 바로 그 은둔의 주식 고수였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모두가 부러워하는 명문대 경제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그야말로 천재라 불리던 인재였습니다. 하지만 찢어지게 가난했던 집안 형편과 지병을 앓던 아내를 부양해야 했기에 모두가 선망하던 제도권 금융가의 길을 스스로 포기해야만 했죠. 아내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하던 그는 우연한 계기로 주식시장의 거대한 흐름과 원리를 온몸으로 깨우치게 됩니다. 그는 오직 자신만의 분석법을 통해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저평가된 가치주들을 귀신같이 발굴해냈습니다. 학생들이 무심코 버리고 간 낡은 신문과 잡지, 심지어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경제 동향 리포트가 그의 유일한 정보원이자 스승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간 그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평범한 청소부의 삶 뒤에 자신의 비범함을 철저히 숨긴 채 조용히 자신만의 부를 축적해왔던 겁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기에 그는 세간의 탐욕과 방해로부터 자유롭게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지켜나갈 수 있었죠. 그것이 바로 평범한 청소부 할아버지가 5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기막힌 비밀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기자가 진짜로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왜 그 모든 돈을, 그것도 하필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 단 한 번에 내놓았냐고, 그리고 왜 그토록 자신의 이름을 숨기려 했냐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평생을 강철처럼 살아왔을 것 같던 할아버지의 눈가가 처음으로 붉게 젖어들었습니다. 그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딸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아이는 원인 모를 희귀병을 앓게 되었고 당시 할아버지의 형편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수술비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결국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받지 못한 딸을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내야만 했던 그는 돈이 없어서 자식을 가슴에 묻은 죄 많은 아비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는 평생을 딸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았다고, 이 땅 위에 다시는 내 딸처럼 돈이 없어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아이들은 없어야 한다고 수십 년간 매일 밤을 눈물로 다짐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 깃든 전 재산을, 자신의 인생 전부를 이름 모를 아이들의 이름으로 바친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칭송이나 명예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늘에 있는 사랑하는 딸에게 아빠가 이제야 내 친구들을 지켜주게 되었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었을 뿐이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김 기자는 조용히 카메라의 전원을 껐습니다. 이것은 한 기자의 특종 기사로 소비되어서는 안 될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 한 아버지가 먼저 떠나보낸 딸에게 바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도 절절한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고민 끝에 기사를 쓰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대신 얼굴 없는 기부천사의 끝나지 않은 전설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그의 이름과 얼굴, 신상을 철저히 가린 채 그의 숭고한 사랑과 희생의 이야기만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박 할아버지는 아마 그 대학의 어느 복도에서 묵묵히 빗자루질을 하고 계실 겁니다. 지나치는 그 누구도 그의 진짜 정체를 알지 못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의 낡은 빗자루가 스쳐 지나가는 곳마다 세상의 아픔과 슬픔이 조금씩 지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